쉽고 재미있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터키는 한국전쟁에서 유엔군 파병 규모 4위로 우리나라에 도움을 준 나라입니다. 심지어 터키의 고대사는 대한민국 역사와 관련이 있는 것까지 교과서에 언급되어집니다. 연평도 포격 사태 당시에도 동영상을 본 터키인이 한국은 혼자가 아니다. 50년대에 내 할아버지께서 한국을 위해 싸웠고 나도 그럴 것이다. 라는 글을 올려 한국인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무역으로도 한국에게 상당히 이익이 되는 나라입니다. 매년 10수억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56억 8천만 달러를 수출하고 6억 9천만 달러를 수입합니다. 방위산업 쪽에서는 누구보다 큰 고객입니다. 매년 한국제 무기들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KF-X 계획에 참가하고 싶다고 밝히는 등 국방에 있어서는 한국과 대단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11번가도 터키에 진출한 뒤 11월 11일에 전자상거래 대표 쇼핑데이 이벤트로 우뚝 섰으며 롯데케미컬은 터키의 인조 대리석 업체 벨렌코의 지분을 72.5%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백색 가전이 일본 가전만큼 잘 팔리고 한국 자동차도 잘 팔리는 국가입니다. 터키와 한국은 문화 교류도 있는 편으로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는 터키의 베네르바흐체 SK에서 뛴 적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터키인 공동체가 있고 터키에도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터키로 관광하러 가는 한국인들도 많은 편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터키에서 일본 기업을 파트너로 선택했다가 낭패를 보고 피눈물을 흘리며 한국 기업을 택하는 게 옳았다고 후회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파티흐 덴메즈 터키 에너지부 장관이 터키 북부에서 진행 중인 제2원자력 발전소 사업과 관련해서 일본 미쯔비시 중공업과의 협력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덴메즈 장관은 아나돌루 통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미쯔비시 중공업 측의 타당성 조사 결과가 예산 및 일정 측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전범기업 미쯔비시가 일 못해서 잘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원전 건설업체와 이 사업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터키 제2원전 프로젝트는 원자력 발전소 4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3년 일본 미쯔비시 중공업과 프랑스 기업 아레바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우리나라의 두산 중공업 등을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는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첫 일본의 원전 수출 사례로 당시 일본 아베 정부는 세일즈 외교의 성과라며 대대적으로 자기 자랑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말부터 일본 정부와 미쯔비시 중공업이 채산성 악화를 이유로 터키 원전 건설 계획을 단념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쯔비시는 2018년 7월 건설 비용이 당초에 2배로 늘어나 총 사업비가 5조엔에 달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터키 측에 제출했습니다. 한마디로 단가 후려치기로 일단 시공부터 막고보자는 심보로 싸게 제출한 건설 비용이 막상 공사에 들어가자 2배로 늘어나 돈 좀 더 달라고 했다가 토사구팽 당한 것입니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을 둘러싸고 각국의 안전대책이 강화되면서 건설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키 정부는 미쯔비시의 사업비 증액 요구에 난색을 보여왔고 결국 사업자 교체를 검토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터키가 이제 와서 우리나라의 원전 사업을 택했어야 했다며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다는데 왜 이런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기술이 좋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의 원전 사업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원전 사업 메이드 인 코리아는 지금 엄청난 기술력으로 세계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은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불가리아 원자력 발전소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지며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세계로 뽐내고 있습니다. 불가리아 에너지부에 따르면 한국 수력 원자력은 불가리아의 제2원전 건설 사업인 벨렌의 원전 사업의 전략적 투자자 후보 3개사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건설 사업 규모는 약 13조 4천억 원 수준입니다. 불가리아 정부는 한수원 등 3개 회사가 제출하는 제안서 등을 검토해 최종 건설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한수원 측은 남아있는 러시아 설비들을 바탕으로 원전을 건설할지 아니면 모든 설비를 걷어내고 새로 원전을 지을지 논의가 이루어져야
있어야 한다며 사업자를 선정하기 전 협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가리아 원전은 여러 차례 중단되고 연기된 사업인 만큼 다양한 리스크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내실 있는 참여 전략을 수립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한수원이 불가리아 원전 사업을 수주하면 국내 원전이 유럽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가리아뿐만이 아닙니다. 한수원은 UAE 바라카 원전 사업에 진출하며 본격적인 원전 수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신고리 3호, 4호기와 같은 한국형 차세대 원전인 APR 1400으로 만들어집니다. 작년 6월에는 바라카 원전 정비 사업을 수주하며 원전 건설부터 설계, 운영, 정비까지 전 주기에 걸친 협력을 완성했습니다. 한수원은 터키가 토사 구팽한 미쯔비시를 대신해 터키 원전 사업까지 따내려 하고 있습니다. 터키를 방문해 현지 주요 에너지 관계자와 접촉하는 등 원전 수주를 위한 물밑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카자흐스탄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원전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해외 주요 원전 시장으로의 진출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국내 신규 원전 건설이 어려워진 만큼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국내 원전 기술이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수준인 만큼 해외 시장에서의 관심도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요? 미쯔비시만 토사 구팽당한 것이고 다른 업체들의 일본 원전 사업은 잘 돼가고 있을까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다른 업체들도 여기저기서 망신당하고 다니는 건 매 한 가지입니다. 작년에는 일본 히타치가 영국의 원전 신설 계획을 중단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히타치는 계획 중단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약 3조 997억 원 규모의 손실을 회계년도 결산에 반영했습니다. 한마디로 공사는 하지도 못하고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실만 입었다는 도시아키 히타치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계획 중단 이유에 대해 민간 기업으로서의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모든 조건의 합의에 예상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히타치는 31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 조달 방안과 관련 민간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지 못하고 영국 정부의 추가 지원 확보도 어려워지자 채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히가시하라 사장은 3천억엔 규모의 손실을 거론한 뒤 이 이상의 투자는 민간 기업으로서 한계라고 판단했음이다. 몇 년 정도는 일본 국내에 집중할 것임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히타치도 미쯔비시처럼 감당하지도 못할 공사를 단가 후려치기로 수주받아 능력의 한계를 실감하고 손실만 본 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기업들이 바보도 아니고 왜 이렇게 싸게 공사를 수주받았을까요? 여기에는 또 아주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애시 당초 히타치는 2012년에 인수한 영국 원전회사 호라이즌 뉴클레어 파워를 통해 당초 영국 중부 앵글시 섬에 원전 2기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도쿄전력 홀딩스와 주부전력 등 일본 내 전력회사들이 출자에 난색을 보이면서 자금 조달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일본 업체들이 좋다고 싸게 공사 수주받았는데 일본 본토에서 방사능 터지는 거 보고 전세계 국가들이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안전 강화 조치를 하다 보니 대충 지어놓고 돈만 받으려 했던 일본 업체들이 토사 구팽당하게 된 것입니다. 히타치의 원전 사업 포기는 일본 정부가 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삼아온 원전 수출 사업은 차질을 겪게 되었고 도시바는 미국 원전자회사 웨이팅 하우스 매각으로 6천억엔 이상의 손실과 함께 경영 위기에 몰렸으며 결국 미쯔비시까지 버림받자 아베는 자신의 업적으로 자랑해온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산업은 일본에서 계륵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고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국책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원전 산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신세가 됐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니 아베씨, 일본의 방사능 터진 것도 수습도 못하는 주제에 어디 다른 나라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고 주제 넘게 수주를 받아요. 아니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현실이 그렇잖아요. 공사비 감당도 못해서 중간에 다 포기해버리고, 그러면 그 시공 당사국에서는 또 시간이나 금액적으로도 얼마나 손실이 크겠어요. 제발 가만히 있어요. 민폐 좀 그만 좀 끼치고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별은 다 똑같이 빛이 납니다. 다만 빛나는 때가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꽃도 꽃마다 피는 시기가 다를 뿐 꽃은 필 수밖에 없으며 모든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신을 한때의 부질없는 고민과 걱정으로 괴롭히지 마세요. 지금의 아쉬움이나 후회도 그 또한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한 부분일 테니까 자신을 사랑해주세요. 그대는 그저 그대답게 살아가면 됩니다.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셔야 해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